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트TV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정부에서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낮춰서 생활속 거리두기 단계로 들어간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학교들도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찬반이 나뉘기는 했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고3들은 입시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죠. 13일에 고3부터 등교를 하기 시작해서 20일에는 고2와 중3이 등교를 하고요.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하는데 20일에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생들이 등교를 해요. 27일에는 고1,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를 하고요. 6월 1일에는 중1과 초등 5, 6학년들이 등교를 하면서 학교 수업이 모두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혹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원격 수업으로 즉시 전환한다는 전제를 깔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 조심조심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생활할지 잘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는데요. 그도 그럴 게 얼마 전에 일본에서 확진자가 온 데를 다 돌아다녔는데 이걸 마땅히 정부에서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긴급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타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다고 하니까 일본 국민들 속이 많이 상한 모양이네요. 일본은 마스크, 소독액 등 방역 물자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검사 능력과 격리 능력에서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진다. 아베는 대실패를 했다. 코로나19 대책에서 일본은 한국과 대만 등 주변국에 완패했다. 이젠 룩재팬, 그러니까 일본을 보라, 일본을 따라해라의 시대는 끝났다. 이러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심지어 그 와중에 1분기 영업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상장기업 순이익이 67%나 감소했다는 기사가 난 거죠. 거기에 달린 베스트 댓글 3개만 살펴보면요. 상장기업이 67% 감소해도 재무성, 아소, 아베 모두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6월에 보너스로 300만 엔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국민은 그저 하급 국민 노동자 이하의 노예다라는 내용이 달려있고요. 그 밑으로 여러분 이것은 1월부터 3월까지의 숫자입니다. 긴급사태 선포가 있었던 4월부터 숫자가 아닙니다. 4월부터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소비세 인상이 경기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해석도 하고 있네요. 마지막 댓글은요. 행사 자제 요청을 한 게 2월 말인데 1개월 자습 요청이 이렇게 영향이 컸다면 긴급사태가 선언된 4월에서 6월은 정말 절망적이다. 업종에 따라서 고정비가 큰 기업은 매출이 10%만 줄어도 이익이 대부분 날아가는 곳이 많다던데 매출이 20-30% 줄어들면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보통 해외 댓글을 소개하는 사이트들을 보면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극우적인 시각이 많은데 이 기사는 경제기사라 그런지 아니면 요즘 절망적인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차분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이 일본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저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어서거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0%대로 주저앉으면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 한국 제조업 경기가 2009년 이후 최악이다. 코로나 유가에 물가 상승률 0.1%로 둔화. 근원 물가가 20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들이 넘쳐나고 다음 경제뉴스 메인에 걸린 기사들을 보세요. 부동산 값이 오를 때는 풍선 효과로 수도권 지역 집값이 올라간다고 난리를 치더니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규제 풍선 효과로 수도권 지역 전세가율이 낮다고 난리를 치네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올라도 정부 탓, 떨어져도 정부 탓. 정말 지겨워. 이런 기사들이 날마다 넘쳐나니 국정 최고 책임자 자리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이 숨이나 제대로 쉬고 살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일본은 영업이익 67% 마이너스로 완전 셧다운이 진행 중인 유럽이랑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기사들만 보면 내일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3일에 WTO에서 월간 상품 무역 통계를 발표한 걸 보면요. 우리나라 2월 수출액 증가율이 3.8%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는 거예요. 6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37개국은 전년 대비 수출액이 감소했고요. 우리나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나라는 슬로베니아랑 라트라비아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들만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는 거죠. 물론 3월, 4월이 지나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여건은 훨씬 좋다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것 아닌가요? 지금 통계가 제대로 되는 나라가 별로 없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OECD에 들어가서 1분기 GDP 실적을 찾아봤더니 글쎄 이 나라들밖에 집계가 안 돼 있는 거 있죠? 이걸 보면 중국이 마이너스 9.8, 스페인이 마이너스 5.2, 벨기에가 마이너스 3.9%, 한국이 마이너스 1.4%, 미국이 마이너스 1.1%라고 나와 있어요. 모두 힘든 와중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학교 수업에 대해서도 너무 이른 게 아니냐, 더 확산이 될 수 있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게 뻔한데요. 저는 정부에서 경제적 여건까지 고루 감안해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어쩔 수 없이 경제 봉쇄를 풀어야 하는 시점이 조만간 올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적은 만큼 경제적인 피해도 어느 나라보다 적고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이나 각도도 훌륭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